어두운 밤하늘 저편에서 밝은 별 하나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홀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지금껏 보이지 않던 검은 점 하나가 소리도 없이 아주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별이 순식간에 가려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라지기 바로 그 직전에 빛이 칼로 자른 듯 뚝 끊기지 않고 가장자리가 스르륵 번지듯 부드럽게 흐려집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별은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치 무언가의 공기를 통과한 것 같죠. 명왕성 말고 태양계 끝에 작은 천체가 공기를 두를 수 있을까요? 명왕성은 1930년에 발견된 뒤 오랫동안 태양계 9번째 행성으로 불렸죠. 먼저 명왕성부터 봅시다. 2015년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이 그 곁을 아주 가까이 스쳐 지났습니다. 그 근접 통과는 인류가 명왕성의 맨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탐사선은 명왕성을 감싼 얇고 푸른 대기층을 태양을 등진 채 실제로 담아왔습니다. 햇빛이 만들어낸 옅은 안개층이 놀랍게도 20겹 넘게 겹겹이 쌓여 있었죠. 대기가 있다는 건 그 안에 바람과 계절 같은 변화까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구에서 보면 명왕성조차 흐릿하게 떨리는 점 하나에 불과했죠. 사실 명왕성에 대기가 있다는 첫 증거는 그보다 훨씬 전인 1988년에 이미 나왔습니다. 명왕성이 멀리 있는 별을 가릴 때 별빛이 뚝 끊기지 않고 완만한 경사로 줄어든 겁니다. 대기가 별빛을 서서히 휘게 만든 것이죠.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명왕성의 평균 기압은 약 10마이크로바, 지구의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옅은 대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거였어요. 명왕성 말고는 대기가 확인된 천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볼까요? 낯선 이름이지만 이름은 2002 XV93입니다. 명왕성과 아주 비슷한 궤도를 도는 플루티노라 불리는 작은 얼음 천체죠. 반지름은 약 275km로 명왕성의 4분의 1에도 한참 못 미치는 크기입니다. 표면은 햇빛의 고작 4%만 반사하는 석탄처럼 새까만 얼음 덩어리입니다. 햇빛이 워낙 약해 표면 온도는 영하 220도 아래까지 곤두박질칩니다. 이렇게 작은 천체엔 사실 대기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유는 의외로 아주 간단해요. 천체가 작으면 중력이 약합니다. 붙잡는 힘 자체가 부족한 거죠. 기체를 붙잡는 힘은 결국 천체를 탈출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정해집니다. 작은 천체는 이 탈출 속도가 너무 낮아서 기체가 손쉽게 새어나갑니다. 햇빛에 데워진 얼음이 고체에서 곧장 기체로 바뀌는 것을 승화라고 부릅니다. 표면 얼음이 햇빛에 데워져 기체가 돼도 붙들지 못하고 그대로 우주로 흩어집니다. 이걸 휘발성 보존이 안 된다고 말하죠. 작은 천체의 숙명 같은 겁니다. 실제로 명왕성에 버금가는 큰 천체들조차 대기는 안 잡히고 상한값만 겨우 정해졌습니다. 대략 1에서 100나노바 사이, 명왕성보다도 한참 더 옅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마케마케라는 천체에서 메탄 신호가 잡히긴 했지만 그 기원은 여전히 분명치 않았습니다. 지금껏 대기가 확인된 얼음 세계는 명왕성과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 정도뿐이었죠. 그러니 작은 천체엔 대기가 없다는 건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튼튼한 상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멀고 어두운 천체는 망원경으로 직접 찍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천체가 별 앞을 지나가는 바로 그 찰나죠. 천체가 별을 가리면 지구 표면에는 가느다란 그림자띠가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순간 별빛이 꺼지는 방식만 잘 봐도 크기도 대기도 함께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먼저 천체가 언제 어느 별 앞을 지날지 정밀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유럽의 가야 위성이 만든 정밀별 지도가 그 예측을 가능케 했죠. 예측이 조금만 빗나가도 그림자 띄는 관측지를 훌쩍 비껴가 버립니다. 다행히 요즘은 감도 좋은 카메라 덕분에 작은 망원경으로도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이 연구팀은 예전에 아마추어 망원경만으로 작은 카이퍼 벨트 천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죠. 실제로 2019년 반지름 1.3km짜리 천체가 별을 가리는 순간에 처음 포착했죠. 작은 망원경 여러 대를 잇는 이 전략이 거대 망원경 하나를 이긴 셈이죠. 이렇게 온 세계 곳곳의 작은 망원경들이 태양계의 지도를 함께 넓혀갑니다. 한 곳에서만 보면 별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한 줄밖에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동시에 보면
그 줄들을 이어 천체의 크기와 대기까지 그려냅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0일 타바스코라는 이름의 공동 관측 캠페인이 밤하늘 아래 열렸습니다. 타바스코는 시민과 대학 연구자가 함께 뭉친 열린 협력 관측 캠페인입니다. 일본 곳곳에 망원경을 세웠고 예정된 4곳 가운데 3시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한 곳은 교토대학교 옥상에 세운 손바닥만 한 20cm 소형 망원경이었고 또 한 곳은 기소 관측소의 훨씬 큰 1m급 망원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는 시민 전문가가 직접 운영한 25cm 망원경이 함께했죠. 아쉽게도 가장 큰 오카야마의 망원경은 구름에 가려 관측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교토와 기소에선 별빛이 날카롭게 뚝 사라졌는데 후쿠시마에선 무려 약 10초에 걸쳐 아주 완만하게 서서히 흐려진 겁니다. 세 관측소의 기록을 나란히 겹쳐보자 이 결정적인 차이가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사시그마의 뚜렷하고 분명한 신호였죠. 관측자들은 이 몇 초의 순간을 위해 밤새 숨죽여 기다립니다. 엄폐는 길어야 고작 몇 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립니다. 바로 이 완만함이 사건 전체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물론 완만한 감광은 얇은 링이나 먼지띠로도 한번 설명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지나치게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고 그것도 문제였죠. 게다가 천체의 울퉁불퉁한 중력이 그런 물질을 금세 싹 쓸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단 하나, 얇은 대기였습니다. 별빛이 바로 그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휘어진 것이죠. 연구팀은 관측된 곡선을 여러 대기 모형과 하나하나 맞춰봤습니다. 가장 잘 맞은 건 온도가 일정하다고 본 얇은 대기 모형이었죠. 휜 정도를 모델로 되짚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겉보기 반지름은 약 235km, 그리고 표면 기압은 100에서 200 나노바 사이로 계산됐습니다. 100 나노바는 지구 대기의 약 10억 분의 1에 불과한 극도로 옅은 공기입니다. 그런데도 별빛을 또렷이 휘게 할 만큼은 분명히 실제하는 대기였죠. 놀랍게도 이 값은 더 큰 천체들에 매겨졌던 상하늘 보란 듯이 넘어섭니다. 더 작은 천체가 오히려 더 뚜렷한 대기를 보여준 셈이죠. 상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대기의 주성분은 아마 질소나 일산화탄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왕성이나 위성 트리톤에서 이미 익숙한 바로 그 얼음들이죠. 작은 천체에도 대기가 있다는 교과서를 고쳤을 첫 실측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작은 천체의 대기는 계산상 1000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건 아주 최근에 다시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유력한 첫 번째 후보는 얼음의 화산이라 불리는 저온화산입니다. 천체 내부에 남은 열이 얼음을 녹여 차가운 기체와 얼음 알갱이를 위로 뿜어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잃어버리는 대기를 아래에서 계속 채워주는 것이죠. 때로는 햇빛을 받은 표면 얼음이 곧장 기체로 승화하기도 합니다. 천체가 태양에 가까워지는 계절엔 대기가 더욱 짙어질 수도 있죠. 두 번째 후보는 충돌입니다. 작은 얼음 천체가 표면에 부딪히면 그 충격에 얼음이 순식간에 증발해 잠깐 동안의 대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쪽이든 이 변방의 얼음 천체가 지금도 조용히 살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발견은 작은 천체엔 대기가 없다는 오래된 상식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는 이제 이 천체와 명왕성의 대기 조성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명왕성 대기는 질소를 중심으로 메탄과 햇빛이 만든 안개까지 품고 있죠. 이 작은 천체의 대기도 그와 닮았는지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이 지금 답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얼음 천체 수백 개가 저마다 옅은 대기를 두를지 모릅니다. 이런 활동은 얼음 천체가 완전히 얼어붙은 죽은 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엄폐 관측은 변방의 숨은 대기를 하나씩 찾아낼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태양계의 경계가 다시 그려지는 순간입니다. 가장 작고 외진 세계에서도 우주는 여전히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명왕성만의 특권이라 믿었던 대기가 그 너머 이름도 낯선 작은 세계에도 있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춥고 먼 변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숨쉬는 작은 세계가 저 바깥에 과연 얼마나 더 있을까요?